시작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본사 1은요. 내금강산을 유람하고 있는 정철의 모습이었습니다. 산중을 매양보려 내금강만 계속 보겠느냐. 동해로 가자스랴. 자, 이제 바깥에 있는 동해를 한번 가보도록 하지요. 남녀완보해야 산영로에 올라하니 남녀완보는요. 옛날 사대부들이 타던 가마를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 그 높던 봉우리들을 올랐으면서 자기가 걷지 않고 하인들을 시켜서 가마를 타고 다녔나 보죠. 정말 대단하시군요. 자, 산영루에 올라와 보니 영롱벽계와 수성제조는 밑줄 한번 쫙 쳐주시고요. 자, 영롱벽계는요. 영롱한 푸른 시냇물을 뜻하고요. 수성제조 아름다운 소리로 우는 새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영롱한 푸른 물과 아름다운 소리를 우는 새가 이별을 원망하는 듯 뜬금없이 잘 흐르고 있던 시냇물과 새에게 원망을 한다고 하는 작가 자신의 감정을 이입을 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죠. 금강산을 내가 이제 떠나기 아쉬운 심정, 그리고 시냇물과 새의 의지를 하고 있고요. 청기를 떨치니 오색이 넘노는 듯. 자, 이렇게 관찰사가 나가는 길이다 보니 오색까지의 여러 가지 색의 깃발들을 떨치고 가고 있네요. 고각을 섣부니 북과 뿔피리를 불면서 가니 해운이 다 거치는. 아이고, 내가 이렇게 화려한 깃발로 그리고 이 드높은 소리들로 떨쳐 나가보니 해운이 구름이 다 거치는 것 같구나. 신나하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명사 익은 말이 취선을 빗기 싫어. 맑은 모래반 옆에 있는 그 말이 취선을 빗기기 싫어. 작가 자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바다를 곁에 두고 해당하로 들어가니 아니 바다를 곁에 두고 자신을 태운 말이 뜬금없이 해당하 꽃밭으로 지나가게 되네요. 그러자 옆에 날아가던 흰 까마귀 백구를 보며 백구야 갈매기야 날지 말아라. 네 벗인 줄 어찌 아느냐. 아니 이제는 갈매기야 말도 하나요? 자연과 친화된 모습, 자연과 자신이 하나된 무라일체의 모습, 똑같은 단어, 물심미려, 또한 주객일체 같은 표현들이 등장을 하고 있네요. 자, 동해로 가서 느끼는 감정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남구를 돌아들어 청석정에 올라가니 총석정이란 곳으로 새롭게 이동을 하였네요. 배곡루 나문 기둥 다만 4개가 서 있구나. 총석정에서 바라보고 있는 기둥이 있나 봅니다. 공수의 성령인가 기부로 다듬었는가 아주 솜씨 좋은 장인의 솜씨인지 또는 귀신이 든 듯한 신기한 도끼로 만들었는지 구태야 육면은 무엇을 상투탄고 여섯 방향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총석정에서 바라본 사선봉의 뜻을 사선봉을 이야기를 합니다. 교과서 본문에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서 이해하시면 더욱 쉬울 것 같아요. 고성을 난 저만 두고 3일포를 찾아가니 자, 저 봉우리는 그냥 저만 두고 3일포를 찾아가고자 합니다. 사선이라고 한 사람이 3일 동안 머물렀다고 하는 전설이 내려오는 곳인데요. 단선은 완연한데 사선은 어디 가니? 바위에 새긴 붉은 글씨는 뚜렷하게 선명하게 되어 있는데 사선은 어디로 갔을까? 이 사선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신라에서의 유명한 신선이 되었다고 하는 4명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3일 동안 머문 후에 어디 가서 또 머물렀는가? 3일포의 유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선유담, 영랑호 거기나 있는가? 선유담이나 영랑호라고 하는 호수에가 있는가? 이것들은 잘 알아둬야 돼요. 직접 정철이 간 곳은 아니지요. 청간정, 만경대 몇 곳에 앉았던 곳, 청간정, 만경대 역시 이 사람이 실제로 간 곳이 아니라 사선을 추모하면서 사선들이 어디로 갔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화는 발셔디고 접동새 슬피울제. 자, 백꽃이 지고 접동새가 우네요. 슬픈 분위기가 연상이 되면서 지금 시기는 늦봄이 되었습니다. 낙산 동반으로 의상대에 올라앉아. 자, 낙산. 금강산 중에 산 중에 하나죠. 동쪽 둔덕 쪽에 있는 의상대 누각에 올라앉아 보니 일출을 보리라. 밤중에 일어났으니 자, 이 사람이 의상대까지 올라와 앉아있는 이 밤중에 일어나 있는 경우 아침에 때는 해를 바라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작가의 작품을 보고 있으면요. 가장 또 알아두어야 할 것. 이 사람은요. 자기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바로 해는요. 임금을 상징한다는 점 잊지 않아야겠죠. 상운이 집히는 듯 육룡이 바치는 듯 자 일출을 보려고서 있는데 상서로운 구름이 떠나게 되고요. 육룡이 마치 바치는 듯 하고 바다에 떠날 때에는 만국이 이리더니 해 뜨는 찰나 바다에서 떠나오는 그 해가 떠오르는 장면에서는 온 세상이 일렁일렁거리며 흔들리더니 천중에 띠트니 하늘 위로 올라가 보니 호발을 헤르다 아주 얇은 머리카락도 다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밝아졌다. 바로 이 해가 임금을 상징하기 때문에 임금님 덕분에 해가 쭉 떠오른 덕분에 아주 작은 것까지도 다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열구름 근처에 머물세라. 아이고 저 구름이 지나가서 머무르면 안 될 테는데 바로 나와 해 사이를 가르는 저 구름은요. 간신을 의미를 하게 되겠죠. 바로 해 근처에 나와 임금을 거리를 머물게 할 것 같은 이런 간신배가 가까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우국지정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선은 어디 가고 해타만 남았느니 200 시선은 어디로 갔을까요? 기침과 침 그의 200의 등급릉 봉황대만 남았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천지간의 장 한기별 자셔에도 하셔이고 이 천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이렇게 해가 떠오르는 장한 모습을 자세히도 표현을 하였구나. 사양 현산에 척축을 많이 밟아 현산에 올라가 철쭉꽃을 밟고 또 밟아서 우계지륜이 경포로 내려가니 자 경포라는 곳으로 다시 또 이동을 하겠습니다. 우계지륜은요 말 그대로 신선들이 타는 수레라고 하네요. 내가 탈만하다. 내가 신선이 됐냐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심리, 빙, 하늘, 희고 깨끗한 비단을 오타났네요. 미안해요. 비단. 다리고 고쳐다려 자 멀리서 저 경포를 보아하니 저 모래의 모습들이 저 물결의 모습들이 어쩌나요? 장송 위에는 속에 슬카장 펴셨더니 저 큰 소나무가 보이고 물결도 자도살샤 물결이 잔잔하고 맑습니다. 모래를 헤아려 볼만합니다. 고주를 해람하야 정자 위에 올라가니 외로운 배를 한 척의 배를 닷줄 풀어서 올라가 보니 강문교 넘은 곁에 태양이 거기로다. 경포 동쪽 다리 바로 큰 바다 동해가 거기 있구나. 조용하다 이 기상 활원한다 저 경계. 자 밑줄 한번 쭉 그어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조용하구나 경포의 모습. 아이고 넓고 가득하구나 동해의 모습. 둘을 대조하고 있고요. 감탄하고 있고요. 대꾸하고 있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이도건 가자인데 또 어디 있단 말이에요. 이만큼이나 괜찮은데 또 어디 있겠 말이냐. 홍장고사를 헌사타리로다. 야단스럽다고 하리라. 홍장에 대한 고사입니다. 강릉부사가 기생 홍장을 선녀로 변장시켜 박신을 유혹하여 정이 깊었는데 이 박신이 떠나야 되는 게 매우 슬펐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장은요, 이제 거짓으로 죽음을 고하고 위로하기 위해 나타난 홍장의 박신이 굉장히 놀라하며 기뻐했다고 하는 그 고사가 너무 야단스럽다. 이렇게 좋은 곳에 이런 고사가 있어야겠냐. 경포의 장관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강릉대도호의 풍속이 좋으시고 강릉에 있는 이곳이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만 많네요. 절효 정문이 골골마다 있으니 충신이나 효자나 열녀가 있으면 나오는 집에 만들어진 물이에요.
비옥 가봉이 이제도 있다 할까? 비옥은요, 질비한 집을, 가봉은 벼슬을 줄만한 이제 집들이다. 즉 태평성대다. 집들이 너무 사람들이 착하고 다들 충신이고 효자고 열년이 집집마다 벼슬을 줄만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하네요. 강릉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의 관할 안에 속해 있는 곳이죠. 강릉이라는 동네가 어찌나 사람들이 잘 사는 집 풍경 속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주관 죽서루 50천 내린 물이, 자, 진주관은 객사고요. 정자에 올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태백산의 그 그림자 아름다운 경치를 동해로 눈을 담아서 가보니 차라리 한각의 목명에 다이고저, 아이고, 태백산의 이 아름다운 경치 동해를 보면 뭐하나, 나는 저기 한양에 계시는 우리 임금님을 보고 싶은데, 임금님에 대한 연군지정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네요. 황정이 유한한 거 풍경이 못쓸미니 임금께서 내려주신 일로 관리의 여정이 끝이 있는데, 이놈의 풍경은 정말이지 끊을 수가 없더라. 싫지가 않아. 너무 좋아. 유회도 하도할샤, 남아있는 이 회포도 많기도 많고, 객수, 말 그대로 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즉 삶에 있어 이 여행이라고 하는 끝이 있기 때문에 나그네의 근심, 언젠가 여행이 끝난다고 하는 나그네의 근심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선사를 띄어내어 두로 향하살까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선사라고 하는 거는요, 신선이 탄다는 뗏목을 뜻해요. 즉 신선적인 풍모를 풍기고 있죠. 두는요, 바로 북두성과 견우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북두성, 저 하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별과 견우성, 견우와 직녀할 때 그 견우가 살고 있는 별이지요. 선인을 찾으려 단헐에 머무살까? 선인, 아까 신라시대의 사선을 찾으려 고성에 있는 동굴 그 단열로 머물렀는지, 나 그냥 이렇게 신선이 되어가지고 북두성이나 견우성 아니면 사선이 살았다고 하는 단열로 가서 살까? 죽서루에 올라나와 있어서 혼자 나그네의 근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천근을 못 내보아 망양정의 오른말이 하늘의 끝에 올라가 바다의 밖은 하늘이니 하늘 밖은 무엇인고, 말 그대로 수평선을 묘사를 하고 있죠. 하늘과 바다의 경계, 바다, 하늘, 그리고 그 하늘 밖, 점점 더 의미가 커져나가는 연세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뜩 노한 고래 뉘라셔 놀래간데, 어이구, 뜬금없이 고래가 등장을 하지만요, 여기 있는 고래는요, 바로 파도를 비유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불거니 뿜거니 어지러이 구는디고 파도의 역동적인 모습이 등장을 하죠. 자, 파도를 고래에 비유를 했습니다. 살아있는 모습으로, 실제로 움직이는 모습으로요. 살아있지 않은 것을 생명체로 넣어서 비유를 하는 것, 활류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5월 은산을 꺾어내어 육합에 내리는 듯 높이 솟아오른 파도를 은산으로 비유를 하였고요. 육합, 천지사방, 동서남북, 상하, 위아래까지요. 온 세상에 5월 장천에 5월의 높고 넓은 하늘, 시기적으로 여름이네요. 백설이 무슨 일고, 파도가 부서지는 모습, 파도의 부서지는 모습, 하얀 모습을 우린 포말, 물보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망향정에서 동해의 저 끝에 수평선에 보이는 파도를 보면서 이 사람은요, 본사이 해금강과 관동 팔경을 유람하고 있는 모습으로 마무리를 지었네요. 자, 마지막 결사에서 만납시다.